자, 이번 시간은 교재 38페이지 나와 있는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2번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일단 기본 개념 좀 잠깐 설명하고 세부적인 절차 요건 설명드리면,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일단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이게 어떤 관리 의미인지를 좀 잠깐 확인하고 들어가 보면, 자,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로 잠깐 볼까? 아파트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고 C라는 아파트, 세 개 아파트가 있더라. 세 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멀자 인접한 거리에 세 개의 각각 A, B, C 독립된 아파트가 있더라. 이 독립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독립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지는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D까지 네 개가 될 수 있거든요. 단지 수는 따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 개로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A, B, C 세 개 계절은 각각 독립적인 단지로 나뉘었던 단지 이거를 묶어서 세 개 단지를 묶어하는 관리가 이게 구분관리가 됩니다. 구분관리. 공동관리. 이제 세 개 단지를 묶었다. 세 개 단지를 묶어하는 관리가 공동관리라면, 자, 구분관리는 보시면 구분은 이제 기존에 여기 있는 공동은 몇 개 단지를 묶어가는 게 공동이라고 한다면, 구분관리 같은 경우는 단지 규모가 큰 대규모, 예를 들어 세대수가 5,000세대, 세대수가 5,000세대 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단지가 있다. 5,000세대요. 그러면 세대수가 5,000세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규모 단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근데 5,000세대의 하나 단지로 구성하다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몇 개 단지로 나눴다.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몇 개 단지로 나눴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네 개 단지로 나눴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였던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로 구분이 됐다는 거죠. 구분됐다는 건 A와 B와 C, D에서 네 개 단지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이게 무슨 관리? 이게 구분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이란 건 인접한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단 아파트를 묶어 하는 게 공동이라면, 구분관리는 규모가 큰 대규모 주택단지를 몇 개 단지로 이거를 두 개든 세 개든 또 몇 개 단지로 나누어하는 관리가 구분관리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니까 동그라미 1번. 자, 그러면 공동관리하던 구분관리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꺼내야 될 건데 가보니까 1번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해당 공동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의 단지, 즉 이게 구분관리는 보시면 규정상의 세대수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구분상 세대수란 무슨 말이냐면 5,000세대짜리를 4개의 단지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 나뉘는 하나의 단지 예를 들어 C라고 볼까요? C라는 단지에서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로 이게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냐면 500세대 이상. 그래서 단지는 여기 보시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로 구분관리 되기 위해서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세대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예를 들어서 5,000세대를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로 나눌 수 있겠지. 왜? 이 요건만 갖추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소 이 요건만 갖춘 이상이라면 몇 개 단지 관계하겠다. 그래서 구분관리는 그와 같이 500세 이상의 하나의 구분관리 단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자, 지문 중에 두 번째 줄에 공동주택단지에 뭘 포함하는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 보니까 여기는 그러면 지금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세 개 단지를 묶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A라는 A라는 주택단지가 여기 무슨 주택? 이게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지금 A는 임대주택, B와 C는 분양주택이면 분양주택이 B와 C와
임대주택단지가 같이 공동관리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임대주택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임대주택도 모아 분양주택과 공동관리되는 범주에 묶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그래서 제안은 쉽게 누가 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 합할까 나눌까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꺼냈으면 이제 뭐해? 그 이야기를 꺼냈으면 이제 뭐 합니까? 자,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할 것을 이제 제안했다면 분명히 이 단지 합하든 나뉘든 이 합한 주택 단지별 이 구분 관리든 이 구분 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이 찬성이요 반대요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에 뭔가는 객관적인 근거 있는 자료를 보내주고서 그걸 토대로 해서 찬반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박스에 가면 보충학습에 1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통지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1번 필요성, 2번 범위, 그리고 3번 3번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의 사항이다.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미음,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기역, 입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그 다음에 니은,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그 다음에 디귿은 장기소송 계획의 조정 및 장기소송 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그 다음 리을,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 변동의 추정치라고 그랬어요. 비용 변동의 추정치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이제 비용 변동의 추정치란 것은, 자, 이제 3개 단지를, 아파트를 하나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묶었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각각 각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된가요? 3개 단지를 묶는다는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 관리사무소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건 어떻게 돼요? 3개 단지로 묶였다면 이제 관리사무소장 분명히 한 명은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기술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즉, 소장은 한 명이지만 직원들은 예전에 묶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묶이기 전보다는 분명히 인원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입주자 증인에는 그 관리비 항목 중에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관리비가 줄어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 여기는 반대로 기존의 아파트 관리사무 5천 세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4개 단지로 나뉜 A, B, C, D 각 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하나였던 게 4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4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관리사무소 각각 존재한다면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채용이 된다면 입주자 등이 내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여기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늘고 주는 걸 정확히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얼마가 줄고 얼마가 는다는 비용 변동의 추정치, 그 다음 미음, 그 밖에 관리 또는 구분 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입주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그 사항 포함한 마지막 4번,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4가지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입주대표회의 구분마다 4가지를 통지했으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밑에 2번의 서면 동의 관련해서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구분관리입니다. 구분관리. 자, 구분관리는 지금 설명드려도 이게 하나였던 주택 단지를 4개 단지로 나눴다는 가정하에 이제 보면 동의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일단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구분관리의 경우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자, 구분관리는 구분관리 단위별이란 것은 이 쪼개지는 단위 A, B, C에서 500세 이상을 하나의 독립단지로 보겠다 해서 그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과반수의 서면 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는 것은 법으로 구분관리 동의 요건을 과반수라고 정했어요. 근데 해당 공동체 관리규약으로 구분관리에 관한 요건을 예를 들어서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으로 정한 지금 과반수보다 뭘 우선하겠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 요건을 고분관리 동의 요건으로 우선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고분관리에 따른 두 가지, 법에서는 과반수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겠다면 그 정한 규약의 내용을 우선으로 해서 적용하겠더라. 그래서 2번에 고분관리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공동관리입니다. 공동관리. 여기 설명을 하나 드릴 부분들은 공동관리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고분관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독립단지로 떨어지렵니다. 500세대 이상이고 동의는 법으로 정한 과반수와 규약이 있더라 해서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공동관리도 그 공동관리 갖춰야 할 요건들에 관한 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동의 요건을 설명을 하는 게 순서가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 공동관리 하려고 했을 때 이 세 개 단지, 단지는 2개가 될 수 있고 또 4개, 5개, 여기는 단지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요. 먼저 공동관리는 총 세대수입니다. 총 세대수. 총 세대수 규정을 충족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관리되는 이 공동관리되는 단지 내에 묶이는 그 단지의 세대수가 이와 같은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그래서 총 세대수는 보니까 세대수가 원칙은 몇 세대 이하가 되냐면 1500세대 이하가 돼. 1500세대 이하가 돼야 됩니다. 1500세대니까 2개, 3개, 4개 단지 수는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묶이는 단지의 세대수는 총 세대 몇 세대 이하가 돼요? 1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꼭 1500세대 이하가 아니어도, 그래서 보니까 밑에 지금 3번 서면동의 관련 건너서 일단 3번을 먼저 갑니다. 3번에 가보면 지금 1번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이하? 1500세대 이하 단서가 있죠. 그래서 1500세대 이하인데 지금 이어지는 지문의 단서, 이와 같은 단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단서에 따른 경우는 뭐 하더라?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한다. 그러면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럼 여기는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공동관리되는 대상의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2000세대 볼게요. 2000세대의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2000세대면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2000세대인 주택단지 옆에 세대수만 150세대짜리 150세대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수로만 의무관리로 분류되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 그래서 여기는 2000세대인 단지와 A라는 아파트와 인접한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세대수만 몇 세대? 150세대입니다. 여기는 승강기란 중앙지역난방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2000세대 플러스 150세대, 이걸 합하면 몇 세대가 된가요? 2150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인접한 300세 미만의 공동주택에 공동관리되는 것 세대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세대수가 1500세를 뭐 할 수 있다? 초과할 수도 있는 이 교훈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와 같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의무관리된 공동단지와 인접한 300세 미만의 단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뭐를 제외하더라? 세대수 1500세대 이하가 돼야 되는, 즉 세대수 제한을 여기는 따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총 세대수에 관한 규정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공동관리는 총 세대수 규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두 번째, 자,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지문은 우측에 3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이 없을 거라서 제한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한시설이 없어야 돼.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이와 같은 제한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한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냐. 밑에 이제 가보니까, 지문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네 가지 대상의 시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시설은 지금 보니까, 제한시설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리을에 해당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대상에 따른 제한시설이 있으면 되는데요. 없어야 되는 이 총 세대수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플러스 제한시설이 없는 환경하에 뭐가 가능하다? 공동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보니까 지금 지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니까 이 A, B, C 세 개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고속도로가 있다고 봐요. 고속도로가. 자, 고속도로는 여기는 이 시설 중에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있다고 봐요. 이 단지와 요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지는 분명히 묶어서 공동관리해야 되는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는 건너 다닐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공동관리되면 이 단지에 고속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통합에서 관리사무소 예를 들어서 C라는 이 단지에 통합관리를 뒀다면 A, B는 관리사무소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 관리비 등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A, B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디로 와야 돼요? C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 와야 돼요.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막고 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총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제한시설이 없어야 되는, 그래서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환경하에 뭐가 가능하다? 공동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관리 여러분 두 가지예요. 방금 봤던 세대수에 관한 기준과 제한시설이 없는 환경하에서 뭐가 가능하다? 공동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총 세대수와 제한시설 요건이 정리가 된다면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공동관리에 대한 동의 기준, 동의 요건 뭘까요? 동의 요건. 이제 그러면 동의 요건을 가보세요. 동의 요건. 올라가서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지금 1번. 자, 공동관리 경우 단지별 입주자 등이 얼마 동의가 필요합니까? 과반수의 서면 동의요. 그래서 공동관리 요건은 이 단지별 입주자 등이 얼마 동의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아래 3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지별 입주자 얼마 이상의 동의 필요한가요?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다. 그래서 동의는 지금 과반수도 있지만 법령으로 과반수도 법령으로 얼마 이상이? 법령으로 3분의 2 이상의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요건도 필요하지만 단지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조건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는 게 여기는 플러스 뭐예요? 이와 같은 단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교재 확인할 거야. 뭘 확인할 거냐면 보실까요? 자, 좀 전에 여기 공동관리는 두 가지 총 세대수에 관한 규정에다 플러스 2번에 제한시설이 없는 환경에 공동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끌어서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의요건은 방금 봤던 대로 공동관리는 이 세대수에 관한 규정과 제한시설에 관한 요건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과반수하고 3분의 2 이상인데, 자, 이제 그러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요건은 어떤 환경에 공동관리가 됐을 때, 이때는 1의 총세대수 요건하고 2의 제한시설이 없는 환경 하에서 공동관리가 되려면 이때는 동의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과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는 어떤 환경 하에 공동관리가 될 때 3분의 2가 필요한지, 자, 여기 단서를 한번 보실게요. 단서를 봅니다. 그러면 밑에 3번의 단서라고 그랬어요. 단서. 3번에 가보니까 공동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제 그래서 단서.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건 무슨 말이냐. 일단 뭐 결론을 내놓고 다 설명을 하면 되죠. 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의 동의가 필요한 어떤 환경 하에 여기는 1 플러스 2, 1 플러스 2라는 것은 총 세대수와 제한 시설이 없는 환경이라고 여기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3분의 2 때는 뭐는 필요 없습니까? 제한 시설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지하도 6개 횡단보 2와 유사 시설이 뭐 하더라?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좀 전에 설명 여기 볼까요? 만약 이 A, B, C 세 개 단지에 제한 시설인 고속도로가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고속도로가 있다고 전제를 놓고 볼까요? 그럼 고속도로가 있어요. A, B, C 세 개 단지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기타, 이와 유사시 예를 들어서 여기 단지 사이에 만약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지하도가 있어요. 지하도가. 그러면 지하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고속도로 밑에 있는 지하도를 통해서 단지 간을 왕래하면 되죠. 그래서 공동관리할 때 동의요건은 3분의 2 이상은 이때는 두 가지. 이 총세대수와 제한시설은 요건이 뭐는 필요 없다. 제한시설은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무슨 요건만 갖추면 돼요? 총세대수 요건만. 제한시설 필요 없는 거 이걸 엑스라 처리하면 뭐 때문에요? 이와 같은 유사시설의 설치가 있기 때문에 제한시설이 있어도 공동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럼 이런 환경에 공동관리 동의요건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관리 여러분 요 관계 일단은 정리는 이 세대수 제한시설 요 요건을 정리하시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 동의로 넘어와서 이와 같은 과반수와 3분의 2인데 이때 환경은 세대수와 제한시설이 없는 환경의 공동관리라면 과반수 이때는 이와 같은 단서 요건을 주어준다면 제한시설은 따지지 않겠다. 있어도 없어도 무방하다. 그랬을 때 뭐만 갖추면 돼요? 총 세대수 규정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자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 교재 39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이제 4번은 좀 전에 공동 구분 관리에 관한 제안했죠. 그럼 이 공동 구분 관리의 제안은 누가 했어요? 제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 합하자 나누자 그 이야기를 꺼냈던 누가? 당사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안했습니다. 제안했으면 마무리도 누가 하세요? 마무리도 누가 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마무리합니다가 4번이요. 보실까요? 4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여기는 통보입니다. 통보. 그래서 일단은 제안도 입주대표가 했고요. 마무리란 이야기는 입주대표가 그걸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 뭐 하면 돼요? 통보입니다. 통보한다는 건 신고랑 구분하세요. 신고가 아니면 여기는 통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정했다. 끝. 이시 어떤 신고란 건 분명히 어떤 서류 제출이 수반된 행위인데 공동구분관리는 결정했다라고 통보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 하나 봐주시고 동의 기준은 하나 더 정리합니다. 좀 전에 구분관리 동의요건 정리했고 공동관리 동의요건 정리했는데 자 여기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도 분명히 좀 전에 공동관리되는 범죄 A, B, C, A가 임대주택단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공동관리되는 범죄에 묶여서 공동관리가 된다면 분명히 임대주택에서 누군가는 손을 들어줘야 공동관리로 묶일 수 있는. 그럼 여기는 누가 손을 들어줄 건지 박스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을 갑니다. 2번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그 양가로입니다. 첫 번째 줄이 양가로 임대주택 단지 경우에는 누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의 서면 동의입니다. 주의할 것. 여기는 보면 여기서 임대주택에 관련 동의 요건을 물어보면 여기는 임차인이 나와서 여기는 누가 나와요?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피회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임차인은 이 동의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피회의의 서면 동의로서 분양주택과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실제 이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좀 주의하실 게 고분 관리는 뭐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공동 관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동의 요건 절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동 관리 요건하고 또 그 공동을 갖출 요건이 두 가지하고 고분 관리에 관한 부분들의 요건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들 좀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주택단지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 볼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일단은, 영어 정의부터 한번 출발을 해서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예요. 자, 주택단지는 주택단지인데 앞에 뭐가 붙냐면 혼합이란 지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합주택단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러면 먼저 관리적인 측면 들어가기 전에 이 주택단지 앞에 혼합이란 지문이 들어간 혼합주택단지인데 그러면 혼합주택단지는 어떤 단지를 혼합주택단지 이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죠. 이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단지. 자, 1동부터 6동까지 총 6개 동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럼 이 6개 동으로는 각 동의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가정을 해서 각 동별 100세대인 6개 동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구성이 됐는데 앞에 뭐가 붙었다? 혼합이 붙었어요. 그러면 혼합이 붙었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동에서 2동까지 그리고 3동부터 해서 6동까지 해서 1, 2동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2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3개에서 나머지 3동부터 나머지 동까지 이게 무슨 주택으로?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는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혼합. 이 하나의 주택단지 무슨 주택이 섞여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주택이 이게 무슨 주택? 이게 혼합주택단지입니다. 이게 이 용어에 관한 첫 번째입니다. 이제 혼합주택단지는 분명히 성격이 서로 다른 단지가 하나의 단지를 구성했다면 여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까? 이제 거기에 보시면 용어 정리가 끝나면 이제 그럼 이 혼합주택단지에 관한 것을 뭐 하자? 관리합니다. 관리는 보니까 자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할까가 23번에 나와 있는데 입주대비 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해서 여기는 1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를 공동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공동 결정합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동 결정합니다. 누가? 임대주택에서 누가 나와요? 임대사업자가. 여기 누가 나와요? 입주대표회의가 나와서 각각의 주택을 대표한 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자, 밑에는 박스는 협의사항을 참조하세요. 여기서는 이 협의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문에 40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에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법의 절차다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면 기역에서 A에서 E에 따른 즉 기역에 가보니까 공동주택단지 입주대비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A.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B. 주택관리업자 선정 C.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D는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번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기역의 A에서부터 E까지 그러면 공동 결정은 몇 가지를 공동 결정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교재 문항 번호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기역에
A에 관한, B에 관한, C. E까지 총 몇 가지? 이 기억의 A, B, C, D, E를 입조대표 위임대사업자가 뭐 하세요? 서로 협의해서 공동 결정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여러분 일단은 공동 결정 사항은 총 몇 가지가 된가요? 6가지 다섯 가지를 공동 결정합니다. 네. 니은번에 가볼까요? 니은, 위 기억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란 건 공동 결정을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이 위 기억의 D 또는 E의 사항을 입조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 결정 사항 중에서 몇 가지인가요? 여기는 기억번에 이 번호로 갔을 때 D번하고 E에 따라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각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결정이 아니라 그 공동 결정 사항 중에 각자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각자 결정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공동 결정 사항 5가지 중에 이 D와 E에 따른 2가지는 각자 결정할 수 있더라.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야 가능하냐? 그래, 첫 번째 A.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대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된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B. 입조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한. 그래서 니은의 A와 B에 따른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서 각자 결정할 수 있다.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위 기억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조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디귿번 이야기입니다. 디귿번은 니은번이 각자 결정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자, 이제 그러면 기억의 A, B, C, D, E는 이거는 C, D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동 결정한데 공동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동 결정에 따른 합의가 됐다 안 됐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 A, B, C, D 5가지는 서로 간의 공동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동 결정에 서로 어떤 의견차, 주택에 따른 의견차 때문에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 이거는 분명히 법에서는 공동 결정이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됐다면 어떻게 돼? 그때는 합의가 안 되면 자, 이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라는 것은 그때는 뭐에 따라서 공급 면적이요. 공급 면적. 공급 면적에 따라 뭐 하겠다.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공급 면적에 따라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공급 면적에는 얼마의 기준을 갖춰야 됩니까? 그래서 디귿의 A에 가보니까 기억의 A 및 B에 관한 사항과 기억의 C, D, E로 나눠서 A에서 E에 관한 사항이라면 A, B의 사항이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그래서 지금 여기 A와 B에 따른 2가지 합의가 날 때 공급 면적 얼마 이상 여기를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 분명 임대 분양주택 중 공급 면적이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이 많은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 우선권을 주겠더라. A, B. 그러면 C하고 C, D는 이 3가지에 관한 것은 공급 면적 얼마를 관리하는 자에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2가지 나누어서 원칙은 예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그럼 원칙은 얼마의 이 CD라는 건 면적이 얼마를 관리하는 자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먼저 정리하고 교재 확인하죠. 그러면 꼭 3분의 2가 예외적으로 얼마를, 여기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우선권을 준다는 건데, 여기는 예외적에는 분명히 원칙은 3분의 2, 근데 예외적으로 얼마를 2분의 1을 초과한다. 여기는 예외적인 거고, 여러분 플러스 여기는 이와 같은 단서입니다. 그래서 단서는 여러분이 3가지 단서가 3가지.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단서가 충족이 된,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는 단서 요건을 주면 그때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볼까요? 지금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 자, 교재는 지금 밑에, 지금 B번입니다. 위 기역에 C부터 E까지 사항이 해당 혼합주택의 공급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이 세 가지 결정 우선권을 주는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 단서 모두가 충족된다면 3분의 2가 아니라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럼 단서 요건은 지금 보신 대로 다만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의 공급면적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이제 보니까 첫 번째,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없을 것. 두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세 번째, 서로 간의 이외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래서 지금 B번의 단서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한다면 그때는 공급면적 얼마?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 우선권을 주겠다.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보면 D급번입니다. D급번은 안 되면 뭐에 따라? 공급면적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면적 규정에 따라 뭐예요? 결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면적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게 일단 이렇게 이 면적에 해당되는 밑에 결정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권을 줬습니다. 근데 이 공급 면적의 우선권에 따른 걸 결정하려고 보니까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공급 면적에 따른 우선권은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해결 안 돼. 그럼 출발은 뭐예요? 공동 결정하라고 그래서 안 되면 이와 같은 공급 면적에 우선권을 주겠다. 이마저도 해결책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마지막 방법이 되는 부분이 교재 문항상으로 가면 지금 문항 리을이네요. 리을과 자, 그러면 마지막 리을과 최종적으로 이 공급 면적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외부에 뭐 합니까? 이거를 조정 신청을 해서 그 문제 해결합니다. 조정 신청은 여러분이 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하는데 그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다 해서 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몇 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이 하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러면 가장 먼저 일단 여기 마무리 이것부터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네 번째 리얼 입주대표 또는 임대사업자는 디귿에도 불구하고 즉 공급면적에 따라 결정의 우선권을 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되면 마지막 어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위원회 문을 두드려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일단 여기로 가면, 지금 일단 혼합주택단지에 보시면 출제했었던 게 이 용어 정의를 주고 용어 쓰기, 혼합주택단지를 쓰는 부분의 문제가 한번 출제를 주관식으로 물었었고요. 근래 20회로 기억을 하는데, 이 5가지 공동결정사항 중에서 그 지문에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주어지는 박스 내에 무엇인지를 짝짓기로 물어보는 형태로 각자 결정할 사항에 따른 D2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가 객관식의 짝짓기 문제를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그러면 출발은 지금 보니까 이 혼합의 관리가라면 지금 보신 대로 여러분이 지금 기역, 니은, 총에서 관리가라면 여러분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하고 니을 총 4가지인데
자, 이제 그러면 가장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거 뭐가 가장 기본이 됩니까? 일단 가장 먼저 여기 기업번호, 공동결정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꼭 구분하시고 5가지 중 니은번은 각자 결정 2가지. 그리고 디귿은 공급면제가 5성권을 주는 규정인데, 그래서 이 규정인데 여기서 꼭 하나 주의하실 것 중에 요 디귿번 꼭 체크해 놓을 디귿번. 디귿번인데 보시면 공동결정사항이 안 됐을 때 분명 이와 같은 면적 규정에 따라 뭐 하겠다?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디귿번은 관련 면적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을 주고 둘, 셋을 짝짓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중에 어떤 지문을 주고 관련해서 이와 같은 숫자를 쓰는 주관식의 모두 낼 여지가 아직 디귿번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디귿번은 꼭 주의해서 어떤 객관식의 문제로 이 사항을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거나 또는 반대로 관련 사항을 주고 주관식의 문제로 관련 숫자를 쓰는 것까지는 정리를 꼭 해 놓으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공동관리까지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순서는 맞췄던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교재 44페이지에 7번에 입주자 대피회의 구성부터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